안녕하세요. 이빨톡톡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BJ 이빨톡톡입니다. 데이터로 살펴보는 경제 이야기 굉장히 좀 오랜만에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다뤄볼 내용은 로봇이 인간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가 과거에는 저 막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나 뭐 중학교 때 이럴 때 보면 이런 SF물의 그 영화들 보면 나왔던 이야기들이 지금 현실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 영화로 그렇게 나왔던 이야기가 말 그대로 창의력. 그 창의적인 부분으로 해서 영화로 다루어놨던 것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현실화 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창의력의 끝이라는 거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달에 가서 살고 뭐 다른 우리 지구 말고 다른 행성에서 사는 그런 날들도 진짜 곧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테슬라라고 지금 전기차 모델이 이제 한국에 상륙을 했죠. 그래갖고 팔고 있는데 앨런 머스크라고 여기 CEO가 이 기업의 CEO가 그런 쪽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면서 지금 사실 진행 중이죠. 다른 행성에 이제 도시를 건설을 하는 그런 쪽에 이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런 부분도 현실화가 될지 모른다.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지, 또 실패를 하더라도 또 다른 사람이 또 이제 이런 일을 진행을 하겠죠. 이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이 테슬라 이 회장이 그 우리가 아는 영화 아이언맨이라는 영화에서 모티브로 했던 사람이 앨런 머스크라 그래요. 그만큼 이런 좀 창의적인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성공을 하고 굉장히 큰 부가가치를 울려서 쉽게 말하면 자수성가하는 기업인들이 많아지고 있죠. 자, 페이스북의 CEO도 그렇고요. 이 보면은 앨런 머스크도 그렇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자수성가한 인물이죠. 그리고 워렌 버핏 같은 인물도 이제 자수성가한 인물이고요. 이런 인물도 보면 자본에 대한 이해, 그리고 기술, 그 기술이라는 게 혁신, 이런 기업들이 왜 다 미국에 거의 다 포진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혁신 기업들이 이제 포진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에는, 이 경제 인식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개방과 경제 인식. 그러니까 투자가 되게 자유롭고, 이런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내가 기술력만 있고 능력이 있으면 자유롭게 투자가 진행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성과를 내는 게 지금 미국의 뭐 애플이라든가 뭐 이런 성장 산업들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해서 성공을 하는 기업들이 좀 창의력에 기반을 두고 이렇게 커가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또 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또 주제가 좀 많이 벗어났네요. 제가 영상을 항상 제작하다 보면 제가 뭐 많이 그러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산으로 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 이제 채널의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끊지 않고 그냥 진행을 하고 가겠습니다. 로봇이 이제 인간을 어떻게 위협을 하고 있나, 이거 지금 이제 현재 진행 중이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로 살펴보는 경제 이야기. 자, 시작해 볼게요. 자, 로봇 상용화가 가속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가속화 된다 그러면 인간들의 일자리는 이제 빠르게 줄어들 것이다. 이게 과거에는 지금 예측만 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죠. 지금 이미 진행 중이에요. 가장 먼저 이제 타격을 받을 업종은 이제 최하층 일자리,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아르바이트. 자, 서빙부터 이제 뭐 설거지, 이제 주방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론트에서 이제 뭐 주문받고 이렇게 하는 일, 그런 일들이 지금 이제 로봇으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현재 상황이에요. 미국의 햄버거 가게들이 지금 이미 도입을 시작을 했고요. 이 관련 업체들이 2020년까지
로봇을 직원으로 한 점포를 크게 확장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향후 5년 내에 우리나라도 이제 빠르게 변화할 것이다. 길어봐야 10년이에요. 향후 5년 내에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빠르게 변화를 할 거고요.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로봇을 쓰면 장점이 일단 사대보험도 안 줘도 돼요. 퇴직금도 안 줘도 되죠. 그리고 노조 같은 것도 없어요. 자, 이게 기계이기 때문에 존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활용하기가 편리하죠. 그런데 이제 초기 투자 비용 이 부분이 이제 걸리게 되는데, 큰 회사들, 대기업들부터 이제 이렇게 변화를 하기 시작해서 중소기업으로 내려오는 시점에, 이제 이렇게 중소기업으로 내려오는 시점에 진짜 인간들의 일자리는 빠르게 줄어들어 갈 것이다. 로봇이 대체를 할 수 없을 만한 업종을 사실 찾아보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어떤 부분이든지 다 대처가 가능할 것 같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굉장히 무섭죠. 이것도 인간의 직업들을 빠르게 대체할 것이다. 변호사 같은 것들도, 변호사나 의사 이런 부분들도 다 로봇으로 대체가 될 거예요. 이제는 뭐 그렇게 사법 고시 본다고 책으로 그렇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데이터로 입력을 시켜놓고 내 변호를 로봇한테 맡기면 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이미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 의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실수를 하는데, 근데 의사는 로봇은 실수를 하지 않죠. 무슨 뭐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결함이 있지는 않는 한은 로봇은 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유럽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로봇과 사람, 이게 만약에 똑같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누구한테 치료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뭐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90% 이상이 로봇을 선택을 했다 그래요. 아무래도 이런 불확실성, 사람이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아무래도 로봇을 더 믿고 로봇을 신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면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은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 거다. 이제 과거에 보면 이런 거는 다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기술력이 빠르게 올라와서요, 현재는 이제 상용화되고 있고요. 인간들의 일자리를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잡아먹고 있습니다. 이 현실은 이제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싫다 그래도 이미 그렇게 변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만 변화가 지금 돼가고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게 침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제조업으로 확대될 것이고, 그렇게 제조업으로 확대되게 되면 제조업은 말 그대로 대량의 인력을 필요로 해요. 근데 이런 인력들을 이제 기계로 대체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참 만만치가 않아요. 그 일자리라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비용이 많이 줄게 되겠죠. 이렇게 변화해가는 초창기에는 로봇을 공급하는데 뭐 생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고통스럽겠지만, 이제가 우리가 먹고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게 의식주 문제죠. 이런 부분들의 물가가 하향 안정화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왜? 이 물가라는 것에 인건비 부분이 추가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복합적으로 세상을 아예 다른 모양으로 바꿔버릴 거기 때문에 정확히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은 불가능하고요. 그때 상황에 맞게 대처하며 살아야겠죠. 그러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다고 봐요. 이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만 우리가 알고 있게 되면.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제재를 하게 되면, 로봇 사용에 대한 걸 제재를 하게 되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북한 같은 나라들 보면 굉장한 좀 경제 불황을 겪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힘들죠. 주민들이. 왜냐 그러면 그게 닫혀 있어서 그래요. 여기저기 무언가 소통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저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좀 소외를 받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법적으로 로봇을 그렇게 강력하게 제재하기 힘들 거라는 게 제 예측입니다. 이렇게 뒤처지게 되면 거기에서 오는 고통은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 정도보다 더 클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부분은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현실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마이크로소프트 다 아는 사람이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빌 게이츠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봇에 세금 제도를 입히자는 이야기를 했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인 빌 게이츠의 주장인데, 이게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걸로 보인다. 왜? 지금 현실적으로 당장 로봇으로의 변화를 꾀하기는 영세 기업들은 불가능하다. 왜냐면 로봇이라는 이 자체가 만들어내는데 돈이 들어가고 초기에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이 초기 투자 비용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지원책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대기업들 밖에 사용을 못할 것이다.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면 5년, 10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로봇을 지금 들여서 사용을 하는 게 이득이다. 또 마케팅 부분에도 강점을 줄 수가 있겠죠. 근데 영세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활용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럼 시작은 대기업부터 내려올 것이다. 아니면 혁신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 그러면 중소업체에서도 이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굉장히 소수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당장의 로봇세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로봇에 대한 이제 제조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이제 좀 과다 경쟁에 돌입을 해서 이제 공급 가격이 안정화되면 아무래도 그때쯤에나 시점을 봐서 세금 정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입히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미 법안을 통과시켜 놓은 상태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보도된 것을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부를 위해서는 이제 로봇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간단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다. 로봇을 활용하는 기업에는 오히려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활용화를 시켜야 그 기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겠죠. 지금은 이제 시작 단계라 글로벌에서 선점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이 로봇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그 로봇을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제조업체 같은 경우, 로봇을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이게 로봇으로 모든 걸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자산이 필요하고 이게 바꿔야 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 그렇게 확 바뀔 수는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10년이 걸린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이 부분을 무시하지 않고 대처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평생 우리가 이제 노동력으로 먹고 사는 일은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 그러면 나라가 돈이 많아야 돼요. 로봇으로 무언가를 생산을 많이 해서 세계적으로 많이 파는 그런 국가들은 이제 부유하게 되니까 그런 국가들의 국민들은 잘 살게 되겠죠. 근데 이 부분에서 뒤처지게 되면 거의 진짜 노예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동남아라든가 이런 데가 인건비가 싸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노크를 많이 하고 있죠. 베트남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또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가 그렇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벗어났어요. 인건비 부분이 많이 올라와서. 인도.
뭐 이런 신흥국들은 거의 지금 인건비가 싸다 보니까 기업들이 많이들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대로 기업을 많이 이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의 격차가 앞으로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인간은 쉽게 말해서 로봇보다 더 일 잘하고 싸야 기업에서 일자리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로봇은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24시간 일해요. 밥도 안 줘도 돼. 인간은 밥도 줘야 되죠. 재워야 되죠. 쉬게 해줘야 되지. 사대보험 줘야지. 이거는 뭐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기 투자 비용 말고는 인간이 로봇보다 장점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는 것도 교육 부분도 그냥 데이터 입혀버리면 되잖아요. 로봇 같은 경우는. 근데 사람은 일일이 다 이야기를 해야 되고 기능공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따라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자리들,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부분에 대한 창의력이 많이 필요로 할 거예요. 앞으로 국가를 움직이는 정치인들이나 이제 뭐 대통령이라든가 정치인들은 그런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대통령도 아무래도 기업인 가까운 사람이 운영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은 일단 전 세계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현실화 됐어요. 로봇이 지금 이미 많이 도입이 되고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프랜차이즈들도 많이 있다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각광받게 되고 사람을 이제 자꾸 대체하게 되면 당연히 인간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로봇 산업에 뒤처지게 되면 기술력이 이제 부족하게 되고 결국엔 이제 대량의 로봇을 수입해야 되는 지경에까지 이룰지도 몰라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굉장한 손실을 입겠죠. 그건 결국 나중에 보면 다 서민들한테 돌아와요. 지금 당장에 뭐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고 반대하고 뭐하고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FTA, 미국과 한국, 이거 FTA 뭐 처음에 할 때도 뭐 언론에서 뭐 떠들고 뭐 농민들 다 죽이네 어쩌네 하면서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제 소 뭐 수입되고 하면은 우리나라 소는 팔리지도 않을 거고 뭐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무슨 뭐 되도 않는 그 뭐라 그래 그거 소가 걸리는 병 뭐 그거 해가지고 아무튼 가짜로 판별이 났었는데 그런 것도 막 언론몰이 하고 뭐하고 했었죠. 결국은 지금 따지고 보면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고 지금 보니까 과거에 그렇게 폭락했던 소값은 다시 잡혔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때 폭락해서 다 망하고 할 때 그때 우사지어서 소 키우고 돼지 키우고 한 사람들은 지금 다 거의 재벌 됐어요. 떼부자 됐다고.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두려워해서 무조건 반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인식이 부족해서 그래요. 이 장기적으로 변화를 무조건 해야 돼요. 세상은 변화를 해야지. 변화가 하지 않으면은 농사꾼들 죽인다고 농사꾼들 죽인다고 쌀파동 한 번 있었죠. 이제 쌀을 먹지 않아요. 사람들이 쌀말고도 먹을 게 많아. 그런데 농지를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지어야만 하는 그런 농지 같은 비중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풍년이 되면 쌀이 뭐 넘쳐나 버려요. 그럼 나라에서 이거를 다 받아줄 수가 없어.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뭐 쌀파동이 있는 거예요. 쌀값이 뭐 떨어져서 농민들 죽네 사네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어떻게 규제도 안 되고요. 어떻게 정책적으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인도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쌀이 너무 많이 생산된다 그러면 우리의 주식이니까 이 비중을 조금 줄이면서 이렇게 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땅을 유지시키면서 할 수 있는 다른 농사,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나라에서 이제 했어야 된다는 거죠. 농민들을 살리려고 그랬으면. 근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무슨 뭐 그냥 대안이라고는 뭐 있어요. 나라에서 쌀 받아주는 거밖에 없잖아요. 이게 무슨 대안이에요.
그냥 그때 그 상황만 넘긴다고 이렇게 정책적으로 펼치는 거지. 지금 부동산 경기 부흥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저는 이제 나중에 다 그 부메랑 돼서 우리나라에 다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은 이제 다 죽어 나갈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일자리 좀 이제 유지시키겠다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리스크를 감수한다는 거는 이건 멍청한 꼴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금 제도를 바로 입히기보다는 지원 정책을 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마 그렇게 멍청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치인들이. 서민들은 이제 항상 세상에 큰 변화가 왔을 때는 가장 큰 타격을 받아요. 가진 게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잠궈서 버틸 수가 없어요. 내가 일을 당장 못하면 당장 먹고 살 수가 없는데. 그럼 나라의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나라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민들이 이렇게 큰 변화가 왔을 때는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돼요. 그리고 가장 큰 고통을 감수해야 하죠. 이것도 정말 억울한 일이죠. 없는 것도 서글픈데, 이렇게 무슨 일만 터지면 서민들만 죽어난다. 이거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 자기네 자산 축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서민들은 주식 말곤 대안이 없어요. 한 달에 500에서 1000 벌면 그냥 중산층보다 조금 못한 층에 이제 껴줘요. 근데 뭐 우리가 버는 돈 이거보다 작고 진짜 뭐 한 300이나 벌고 200이나 벌고 하면 정말 먹고 사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세이브 되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진 자산이 없으면 진짜 주식 말고 대안이 없어요. 단돈 1만원이라도 1만원부터라도 투자를 시작해야 된다. 만원, 10만원, 100만원 이 돈으로도 이제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그 상품을 찾아야 돼요. 그건 이제 주식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주식 같은 거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서민은 주식 말고는 투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죠. 왜? 어떻게 투자할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 공부를 안 하고 투자한다고 까불면 투기꾼이 돼요. 그나마 없는데 그나마 가진 것도 모두 잃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죠. 이제 가진 게 없으면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4차 산업에 대한 이런 큰 변화가 있을 때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당장 4차 산업 4차 산업에 우리가 기업을 세워서 당장 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안 돼. 그 여력이 되면 서민이 아니겠죠. 이런 산업을 산업에 이제 녹아 들어가는 그런 좋은 기업들과 동업자가 되어야 한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돈을 잘 벌 수 있는 기업들을 선별을 해서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장기적으로 저축하면 됩니다. 있는 사람들은 저축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저축해서 뭐예요? 가진 돈이 많은데 자기 돈 가지고 하면 되죠. 근데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어느 정도 자산을 만들기 전에는 주식으로 저축을 시작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앞으로 10년 후에도 10년 후에는 이미 차이가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장기적으로 이제 우리가 로봇 시장을 선점을 하게 되면 생활은 나아지겠죠. 나아질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쪽이 부각을 많이 받고 로봇 산업만이 아니고 뭐 드론이라든가 4차 산업, 뭐 3D 프린팅, 뭐 이런저런 부분들,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부분들에서 강점을 가진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게 되면 돈을 많이 벌게 되겠죠.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그런 돈을 많이 버는 기업에 국민들이 투자를 해야 돼요. 외국인들. 자, 외국인들이 투자를 다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항상 다 빼가잖아요. 우리 기업들은
돈을 잘 벌고 있어요. 많다. 근데 이렇게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들의 투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투자를 전부 외국인들이 하고 있다. 왜? 우리나라가 가진 돈이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돈이라도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는 건 전부 외국인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업이 성장하면 기업이 벌었던 돈들이 전부 해외로 빠진다.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가진 거를 다 팔아제끼니까 이게 뭐 먹고 살기가 좋겠냐고. 금모으기 운동. 전 그때 많이 어려서 이제 IMF 때 금모으기 운동이라 해갖고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도 뭐 가지고 있던 집안에 있던 그 조그만 거, 조그만 돼지 그런 거 다 갖다 팔았다고요. 이거 금모으기 운동한다 그래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때요? 결국은 잘못은 은행하고 기업이 해놓고 빚 생기니까 서민들 주머니 턴거밖에 안 된다고요. 서민들이 조금씩 뭐 돌반지라고 한돈 두돈 사갖고 있던 거 그런 반지부터 해서 이것저것 다 갖다 팔았어요. 나라에서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게 뭐 애국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포장해서 마케팅 하니까 그 언론에 휩싸여서 다 갖다 팔았어요. 그 금값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20만원 막 넘어가고 막 했잖아요. 뭐 4만원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금을 더 사라 그랬어야 되는, 힘들수록 금을 더 사라 그랬어야 되는데 거꾸로 금 팔아갖고 빨리 일단 이거 빚부터 갚자. 그래서 결국은 남 좋은 일만 계속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골 때리는 나라죠. 이제 공급량하고 이제 수요가 평준화된다 그러면 가격 경쟁이 이제 돌입할 거예요. 이 부분도 이제 치킨 게임이 돌입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시설 투자라든가 이 로봇을 만들어내는 비용이 이제 서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자꾸 싸지게 되면, 공급이 넘쳐나게 되면 이게 이렇게 메카로 떠올라서 로봇 팔면 떼돈 벌고 하면 이 기업이고 저 기업이고 다 로봇 찍어낼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면 이제 공급이 당연히 넘치게 되겠죠. 그러면 공급 포화, 수요 공급 원칙으로 인해서 수요가 줄게 되죠. 수요가 공급량이 수요를 넘어서게 되면 자연히 싸지겠죠. 만드는데 1,000원 들어가면 이제 물건은 400원, 500원에 파는 거예요. 로봇이 이렇게 싸지게 되면 장기적으로 이제 물가가 안정될지도 모른다. 왜? 비용이 적게 되니까. 그럴 때 우리들은 생활은 조금 더 부유해지겠죠. 가진 돈을 어느 정도 갖고 있게 되면. 그래서 이제 초기 로봇 산업이 시작되는 시점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통스럽고요, 좌절하고 힘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업들은 크게 성장을 하겠죠. 왜? 인건비 부분이 감축이 되고 들어가는 비용이 감소하게 되면 처음에 물가라는 거는 한꺼번에 그렇게 끌어내려오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파는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인데 제품을 만드는 비용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수익폭이 커지겠죠. 마진폭이 커지겠죠. 그럼 기업들은 더 돈을 벌고, 자, 서민들은 더 힘들어지고 인건비는 내려가죠. 근데 기업은 더 돈을 벌어. 결국 빈부격차는 가속화된다. 이거는 뻔할 4차 산업으로 빈부격차는 거의 뭐 최고치에 저는 뭐 이를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제 인건비 비중이 확 줄게 되니까 리스크가 큰 폭으로 줄겠죠. 그러면서 이제 기업이 점점 더 활성화될 거고, 제조업 강국은 이제 땅덩이가 큰 중국이나 인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냐면은 땅덩이가 크기 때문에 더 많이 생산을 할 수가 있고요, 더 효율적으로 생산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규모의 경제. 앞으로 제조업은 중국과 인도가 양분할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 국가들은, 자, 제조업은 쳐다도 보면 안 돼요. 우리가 할 거는 이제 제약,
헬스케어, 뭐 관련 서비스, 4차 산업 관련 서비스요. 뭐 이런 쪽이 되겠죠. 소프트웨어, 무슨 뭐 이쪽 관련된 업종들, 이런 쪽으로 사업이 거의 치중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술력에서 뒤지면 우리나라는 해법이 없어요. 기술력의 확보, 창의력의 확보, 이게 우리나라 미래예요. 진짜로 제조 같은 경우는 그런 큰 땅덩이 가진 나라한테 우리나라가 뭐 견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나머지 이제 신흥국하고 작은 나라들은 기술력하고 서비스업에 이제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서 이제 성장 동력을 확보를 해야 그런 먹고 살기가 조금 더 편안해질 것 같다. 결국은 이제 로봇 시장도 치킨 게임이 진행이 될 거고, 살아남는 기업들은 이제 공룡이 될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뭐 이런 SK, LG 뭐 이런 공룡 기업들이 될 거예요. 그때를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 자,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서민들이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열심히 일해서 주식으로 저축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요, 돈을 잘 버는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그 기업의 주식을 장기적으로 저축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가진 돈이 작아서. 그런 방법 말고는 이 로봇이 지금 인간을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 이 현재 상황에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소리예요. 서민들은 가진 돈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 다른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공부를 해야 되고요. 주식으로 투기를 하는 게 아니고 투자를 해야 된다. 최소 5년에서 10년의 장기간 투자를 계획해서 5년에서 10년 이렇게 장기간 그 이상 이제 평생 투자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그런 공부를 우리는 해야 된다. 로봇이 이제 인간을 위협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우리나라 햄버거 가게에서 뭐 맥도날드나 이런 데서 로봇이 서빙을 시작하게 되면 가서 먹어볼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로봇이 어떻게 인간을 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 부분이 이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자연히 인간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일자리는 줄겠지만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 짓고요. 내일은 이제 뭐 어떤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마크 있어요. 추천 마크 한 번씩 클릭해 주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광고 시청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